저는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들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이 멀고 다리가 잘리며 결국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제가 봤던 많은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는 78세 박 씨 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은 평생 즐겨 드시던 쿡밥과 떡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그 후유증으로 심장마비까지 겪으며 돌아가셨습니다. 식습관을 제때 바꾸기만 했더라면 이 모든 끔찍한 고통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췌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를 혹시 무시하고 계신가요? 당뇨는 마치 도둑처럼 조용히 당신의 몸속으로 침투해서 생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단 1분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건강과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나는 아직 건강해, 조금만 피곤해서 그래라고 말씀하시며 당뇨의 초기 증상을 간과하십니다. 갈증이 나고 소변이 잦아지며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고 해서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바로 당신의 췌장이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외치는 긴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좋다는 전통 음료, 예를 들어 유자차나 매실차를 식후에 습관처럼 드십니다. 그런데 유자차 한 스푼에 설탕이 약 5g나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은 25g인데 유자차 몇 잔만으로도 이 기준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마시는 달콤한 음료들이 당신의 혈당을 폭탄처럼 터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당뇨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당신의 장기를 썩게 만드는 침묵의 살인마입니다. 만약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 속에서는 설탕이 유리조각처럼 혈관벽을 긁어대며 상처를 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70대 이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소 밥심으로 살아야지 하시며 맵기 흰 쌀밥을 가득 드셨고 식사 후에는 꼭 달콤한 믹스커피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활기차 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발이 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당화혈색소 수치는 9.5%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인 5.7% 미만을 한참 넘어선 위험한 수치였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기와 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나서야 본인의 식습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의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이 손상되면 시력을 잃을 수 있고 발로 가는 혈관이 손상되면 발이 썩어 들어가는 당뇨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장 기능을 떨어뜨려 투석을 받게 만들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입니다. 당뇨는 마치 둑이 터진 강물처럼 우리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질병인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또 다른 사례로 60대 김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 염려증이 있으셔서 건강식품을 많이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늘 대충 때우는 편이셨고 특히 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자꾸만 잠이 쏟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김 할아버지의 당화혈색소는 무려 10.2%였습니다. 췌장이 더 이상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혈당이 폭주하고 있었던 거죠. 당뇨가 악화되면 단순히 혈당 수치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피로감은 물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지며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김 할아버지처럼 건강식품만 믿고 정작 중요한 식습관을 놓치는 것은 마치 겉만 번지르르한 빈집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처럼 당뇨가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발이 저려서 밤잠을 설칠 수 있고 시력이 나빠져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볼 수 있으며 만성 피로로 인해 산책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바로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왜 위험한지 혹시 아직도 감이 잘 오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췌장이 더는 당신의 잘못된 식습관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당신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기쁨,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활력, 이 모든 것들이 당뇨 때문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지연이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고 건강한 노년을 되찾을 수 있는 기적의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식사법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을 넘어 손상된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존의 당뇨 식단이 칼로리 제한이나 특정 영양소 섭취량 조절에만 집중했다면 제가 강조하는 방법은 식사 순서와 식재료의 조합을 통한 혈당 조절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는 금지가 아닌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도 훨씬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식사법이 당신의 췌장에게 희망을 주고 당신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식사법은 시니어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 분비가 줄고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음식물이 혈당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식사 순서와 특정 식재료 조합은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변화가 혈당 관리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당뇨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맛있고 건강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식사법으로 당신의 췌장을 되살리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또한 이 식사법의 핵심은 단순히 식사 순서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조합과 타이밍, 그리고 씹는 방법까지도 모두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밥이라도 충분히 씹어서 먹으면 침에 있는 아밀라아제 효소가 전분을 천천히 분해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식사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기적의 식탁으로 바꿀 구체적인 식사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혁명적으로 바꾸십시오. 밥부터 드시던 습관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탄수화물을 가장 빠르게 혈당으로 전환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채소를 먼저 먹는 것입니다. 1단계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양의 생채소나 데친 채소를 먼저 드십시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는 혈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상추 등이 특히 좋으며 이런 채소들은 마치 위장의 보호막을 씌우는 것처럼 작용해서 뒤따라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2단계 그 다음으로 단백질 반찬을 드십시오.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3단계 마지막으로 소량의 탄수화물을 드십시오. 이때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 잡곡밥 등 통곡물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이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췌장을 구원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둘째, 국과 밥을 따로 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이는 혈당 관리에 매우 해롭습니다. 밥을 국에 말면 음식물이 빨리 불어 삼키기 쉬워져 충분히 씹지 않게 됩니다. 씹는 행위는 뇌를 자극하여 인크레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를 돕고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1단계 국은 국물 위주로 드시되 건더기를 먼저 건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밥은 따로 드시면서 한 숟가락당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십시오. 천천히 오래 씹는 습관은 혈당 관리뿐 아니라 소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3단계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여 급하게 먹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급히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혈당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천천히 먹는 것 자체가 혈당 관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셋째, 간식 선택에 신중하십시오.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간식입니다. 건강에 좋겠지 하고 드시는 말린 과일이나 떡, 단 음료들이 혈당을 폭등시키는 주범입니다. 1단계 말린 과일 대신 생과일을 소량만 드십시오. 특히 딸기,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이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당분이 적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2단계 떡이나 빵 대신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오이 같은 채소를 드십시오. 포만감도 주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특히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있어 당뇨 관리에 매우 유익합니다. 3단계 믹스커피나 과일 주스 대신 물이나 설탕 없는 차를 드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 순간이 당신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식사법을 꾸준히 실천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의 정씨 할아버지는 당뇨로 인해 발에 만성적인 상처가 있었고 늘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제가 알려드린 식사 순서와 씹는 습관을 지키기 시작하셨죠.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챙긴 다음 현미밥을 2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셨습니다. 식사 후 드시던 달콤한 수정과 대신 시원한 보리차를 마셨고요. 놀랍게도 3개월 만에 할아버지의 당화 혈색소 수치가 10.2%에서 7.1%로 뚝 떨어졌습니다. 만성 상처는 더 이상 덧나지 않고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고 지긋지긋한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원장님, 이제 저녁에 손주들과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밤에 발이 저리지 않으니 잠도 정말 잘 와요. 제 삶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한 활력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아내 역시 남편의 변화에 너무 기뻐하시며 자신도 같은 식사법을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건강한 변화는 온 가족에게 희망과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대 초반의 박 씨 아주머니입니다. 아주머니는 평생 마른 체형이셨는데도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식욕이 늘고 단 음식이 당기는 증상 때문에 힘들어 하셨죠. 저는 아주머니께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 외에 간식으로 견과류와 통곡물 시리얼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배가 부르겠어? 하시며 의구심을 표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 아주머니는 제게 밝은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하게도 단 음식이 더 이상 당기지 않아요. 배고픔도 훨씬 덜하고요. 무엇보다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괜히 짜증나고 우울했는데 이제는 활력이 넘쳐요. 아주머니는 단순한 혈당 관리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과 삶의 활력까지 되찾으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식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향상시키고 정신 건강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75세 최 씨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살고 계셨는데 당뇨 때문에 늘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손주들과도 멀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식사법을 실천한 지 2달이 지나자 할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9%에서 6.8%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손주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손주들이 이제 할머니가 많이 웃으신다고 같이 놀아달라고 조르네요. 예전에는 피곤해서 그냥 TV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요. 할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으며 저는 건강한 식습관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와 삶의 행복까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분명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 당신의 췌장을 망가뜨리고 합병증을 유발하여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초기 증상을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건강을 점검하십시오. 갈증이 자주 나거나 소변이 평소보다 자주 마렵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혈당 관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십시오. 이 간단한 원칙이 당신의 췌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이 순서를 떠올리십시오. 오늘부터 매 끼니마다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습관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을 버리고 밥은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십시오. 천천히 오래 씹는 습관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인크레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췌장이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씹는 습관을 바꾸십시오. 한 입 한 입을 소중히 여기며 천천히 드시는 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넷째, 건강에 좋다고 착각하기 쉬운 말린 과일이나 단 음료 대신 생과일이나 견과류, 채소를 간식으로 선택하십시오. 작은 간식 하나하나가 당신의 혈당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당신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마시던 그 달콤한 음료 한 잔이 당신의 10년 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가 당신의 건강을 되찾는 강력한 도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당신의 췌장은 당신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회복될 수도 더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강조한 모든 내용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은 실제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황금 같은 지침입니다. 이 지침을 따르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수많은 환자들처럼 당신도 분명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저는 당신이 더 이상 당뇨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건강을 위한 가장 빠르고 중요한 때입니다. 당신의 췌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당신의 의지와 실천입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건강해지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다시 활력을 찾으신 분들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을 넘어 삶에 대한 의욕과 행복감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었고 여행도 다시 다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이자 당신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 달라질 시간입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루 한 끼의 선택이 10년을 젊게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마시는 그 한 잔의 물, 오늘 먹는 그 한 숟가락의 밥, 오늘 씹는 그 20번의 저작이 모두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건강한 변화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면 가족들도 행복해집니다. 손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고 자녀들에게 걱정을 덜어줄 수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곧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건강을 지키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식사법을 가족들과 함께 실천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건강한 식사가 가족의 유대감도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국의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당신도 그 대열에 동참하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내 건강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짐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식사 후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꼭 저장해 두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